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지만 노후 걱정은 없으셨습니다. 왜냐고요? 든든한 건물 한 채를 가지고 계셔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거든요. 그렇게 걱정 없이 살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. 아들, 뭐 요즘 돈 필요하다고 그랬지? 내가 줄게. 네, 정말. 아이고 아버지 뭐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. 됐어요. 아니야. 나 돈 생겼다. 어?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 있잖아. 그거 팔았어. 건물 팔았더니 3억 주더라. 내가 돈 많지? 그거 3억에 팔았어요? 그거 15억짜리 건물인데 그걸 3억에 팔면 어떡해요? 아니 그게 15억이었어? 야, 이게 요즘 내가 귀가 안 들려서 아이고 이거 어쩌냐? 이거 어째? 아버지. 고령의 아버지께서 실수로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값에 건물을 팔아버린 겁니다. 전 얼른 계약을 다시 취소하기 위해 부랴부랴 건물을 계약한 사람을 만났습니다. 그런데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. 저희 아버지가 건물 시세를 잘 모르셔가지고 15억짜리 건물을 3억에 팔았네요. 그랬어요? 그래서라니요. 계약금이 잘못됐으니까 계약을 취소해 주셨으면 또 어떨까 뭐 이런 거죠.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죠? 예? 저는 정당하게 계약금 주고 계약한 거잖아요. 전 그렇게 취소하고 싶으시면 배액 배상 아시죠? 사자성어 아니에요. 배액 배상. 계약금의 2배를 물려주시던가. 두 배나요? 계약금이 3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생돈 6천만 원을 아이고 한 번만 봐줘요. 그런 게 어딨어.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. 연세 드신 아버지가 정말 실수로 유일한 노후 자금인 건물을 헐값에 팔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발 좀 도와주세요.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? 너무 큰 실수하셨어.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너무 그러니까. 얄밉다. 그래? 그러니까요. 진짜. 야, 15억짜리 건물을 3억에 팔았어요. 이거 어떤 어떡해요. 이야기입니까? 네, 고령의 아버지가 한 실수 때문에 수억 원을 손해보게 된 아들의 사연입니다.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았으니까 팔았다 이런 통보를 했는데요. 당초 이게 약속이 좀 달랐어요.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건물을 판매하기로 했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. 그런데 워낙 고령이라 이거를 깜빡을 하고 만 거죠. 깜짝 놀란 아들이 부랴부랴 계약 내용을 확인했죠.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헐값에 판매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. 알고 보니까 건물 시세를 잘 몰랐던 아버지가 부동산에서 말해준 시세만 덜컥 믿고 그냥 매각을 한 겁니다. 그 시세의 절반도 한 3분의 1 가격인 것 같더라고요. 너무 손해가 크죠. 이거 당장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? 아들이 너무 이게 황당하니까 바로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죠. 하지만 건물을 구매한 상대방 있잖아요. 상대방. 상대방이 요거 취소할 수 없다. 예,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이미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였는데요. 상대방은 계약을 정파기하고 싶으면 배액 배상을 하라. 즉 계약금을 2배로 물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 근데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진짜 시세를 몰라서 그러신 거잖아요.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어요? 너무 안타깝죠. 우리랑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. 집 있는 어르신들 사이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. 이렇게 공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. 또 계약자도 건물이 반값보다 싸면 이상하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라면서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또 부동산에서 시세를 잘못 알려준 건데 이건 부동산 책임도 좀 있지 않나 그러네요. 그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네네. 있었어요. 근데 아버지가 실수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맞아. 있죠? 있어야 돼요, 변호사님. 어렵습니다. 아이고. 왜냐하면 여러분 계약을 뭐 해준 말이냐? 약속이에요, 약속. 약속을 서면한 겁니다. 우리가 인간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. 이 영미법에서는요, 계약은 거의 법입니다, 법.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다만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,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이 A 건물을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B 건물이었어요. 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만 착오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가격이 과연 중요한 착오냐. 우리 판례는 가격은 대부분 중요한 착오라고 보지 않습니다. 저 중요한데. 제일 중요한 건데.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들쭉날쭉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 웬만하면은 착오가 안 되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일단 원칙적으로는 시세를 잘못 알았어도 계약은 계약이라서 파기할 수가 없다. 맞아. 이런 얘기네요. 아니 근데 우리가 뭘 팔 때 네.
대충 부동산에 가서 이게 요즘 얼마 정도? 그렇죠. 그 시세 됩니까? 알아보죠. 물어보잖아요. 아, 요즘 네, 시세가 어. 이렇습니다. 네, 맞아. 그러면 요걸 얼마에 팔아주세요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네네. 그 부동산에서 시세를 잘못 가르쳐 줬다면 부동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연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정말 쉽지 않지만 일단 계약은 지켜줘야 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계약을 물리적으로 지키라고만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예외적인 어떤 주장 사유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부동산 시세 착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착오 취소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. 상대방의 어떤 적극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착오가 유발된 경우 이럴 때는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법원에서도 열어주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상대가 거짓말을 했거나 상대도 착각해서 이 착각이 연쇄적으로 유발이 됐거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세를 잘못 알려줬다는 뭐 이런 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일단 아버지가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셨는데 시세가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잖아요. 그러면은 계약을 한 당사자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자면 이 사연에서 알고도 뭔가 속이기 위해서 묵비했을,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.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점들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착오 취소를 주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지는 뭐 불공정 계약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